클래쉬의 인슈입니다. 오늘은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림이 느는 방법 한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어떤 것을 성공한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낙서일지라도 말이죠. 확실히 내가 이 그림으로 빛을 예쁘게 써보겠다라는 목표, 또 이 그림에서 인체를 아름답게 그려보겠다라는 목표, 달성하면 이것이 성공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여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림이 많이 늘어 있을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만 오늘 15시간 이상 그렸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그림 하나하나를 집중하면서 그리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표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림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당연히 많이 그리는 만큼 그림이 많이 느는 건 맞겠지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도 본인의 강점과 단점 등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모르겠다면 친구에게 술을 사주면서 물어보세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에게 햄버거를 사주면서 물어보세요. 내 그림에서 뭐가 좋고 뭐가 부족한지 이걸 한 명이 아니라 3명 정도한테 물어보면 대략적인 통계와 자신의 생각들과의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과 단점이 될 것이에요. 자신의 그림이 화려한 색감이다. 그럼 그 색감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드는지 한번 서칭해 보는 거죠. 즉 다른 그림과 차별성과 우월성을 더욱더 키워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임계점까지 강점을 키워놓은 상태이죠.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 강점을 더 키우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강점이라는 건 자신이 그만큼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는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그림은 사실 주목받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월하고 이 부분은 정말 좋다라는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단점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제 햄버거를 사면서 물어봤던 이 단점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는 그림의 입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럼 이제부터 입체감이 풍부한 느낌의 그림이나 사진을 찾고 또 이론적으로 수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인체에서 하체를 정말 못 그린다 싶으면 하체가 잘 나온 사진, 비주얼적으로 예쁜 사진들을 마구마구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검색하고 분석하고 뼈와 근육과 미적인 아름다운 다리 곡선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이것을 따라 그려보고 익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완전히 집중해서 한 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신 집중하시고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외우려고 해보세요. 물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수행으로도 충분히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장점 같은 경우는 이미 80점에 도달해 있는데 100점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단점은 20점대의 수학 점수를 50점으로 올리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같은 노력 대비를 했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평균치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크리티컬한 리스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전체적인 완성도, 즉 기본기가 좋아지고 이 부분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의식적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단점은 자신이 그리기 싫거나 좀 관심 밖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자신의 그림과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공부하시고 그 기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말한 목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릴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렸을 경우 어떤 부분이 좋아져야겠다라는 목표를 그때마다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연히 손을 잘 그린 사람 그림을 봤어요. 나도 손 하나를 이쁘게 잘 그리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손을 그리는 것 자체 하나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실함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냥 손 하나가 아니라 예쁜 손이에요. 손 하나를 그리더라도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손을 그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덩치 큰 아저씨를 못 그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미소녀만 좋아해. 그냥 예쁜 여자 그리는 것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아저씨는 전혀 그려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꼭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적당하게 비슷한 성별 같은 체형을 그리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좋아하는 것만 그릴 수는 없어요. 특히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도 막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아무튼 내가 덩치 큰 아저씨를 못 그린다. 그럼 이것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또 목표로 적어 놔야겠죠. 덩치 큰 아저씨 잘 그리기,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죠. 하지만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처음엔 잘 안 돼요. 당연히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많이 보지도 않았고, 아니 많이는 봤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지나친 거예요. 내가 그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진, 그리고 거리에서도 덩치 큰 수염난 아저씨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도 모르게 주목이 됩니다. 왜? 나는 덩치 큰 아저씨를 이제부터 잘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나 자신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사진도 검색하고 지나가다가 아저씨들 수염이 어떻게 자라나나 그 정도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야가 깊이가 생기고 넓어진다는 의미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평소에 관심 없고 싫어했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마르고 못생긴 남자 역시 여러분의 어떤 목표로 만들게 되고 그 목표는 아까 덩치 큰 아저씨를 그릴 때보다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표현하고 관심이 생기고 결국은 내 머릿속에 그런 자신감과 데이터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아저씨를 한 번 더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크고 작은 성공에서 또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것들도 잘 그린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본인 성격이 과감해질 것입니다. 그림에 있어서는요. 그 성취감에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빨리 성장하려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무시무시하게 빨리 시너지가 생기고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리더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면서 나 자신의 그림에 어떤 일부를 녹여야겠다. 그리고 난 이것으로 하여금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나라 1등으로 잘 그린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세요. 바로 목적이죠. 그림을 그리는 목적. 이뤄야 되는 꿈. 1등은 좀 너무 큰가?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동네 또는 내 나이대에서 가장 잘 그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일까요? 예. 이것도 좀 센가? 아무튼 그 꿈을 이뤘을 때 성취감을 미리 꿈꿔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행복감을.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의 에너지로 쓰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또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거를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래의 나와 지금의 자신을 연동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술술술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목적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목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게 뭔지 더 자세히 찾아보고 그것을 또 하나의 목표들로 쪼개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뤄보세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그림을 만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잠을 자기 싫고 또는 내가 내일 빨리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림이 좋아지실 겁니다. 물론 하는 만큼 보이는 것만큼 또 어려운 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꼭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첫 걸음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릴 한 장 한 장이 정말 중요하다.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신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릴 한 장 한 장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림을 한 장을 그리더라도 가장 그림이 빨리 느는 방법.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목적과 목표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다만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것들이 필요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드린 거예요. 집중. 그림 선 하나를 그리더라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유튜브, 제 거 말고 다른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끄고 집중하시면서 그려보세요. 물론 계속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스터디 꼭 해야 되는 어떤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영상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뭐 음악을 작게 틀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집중을 하시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시면 그만큼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늡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슈 그리고 슈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